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니팩처링 전문 방송 매니팩처링 TV 김진입니다. 제가 하단 녹화를 좀 많이 했었고 생방송이 오랜만이다 보니까 혹시나 진행 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도 그러니까 현업에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결국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 산업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장치는 많은데 오늘 그 웨비나는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장치 중에 하나인 그 3D 스캐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3D 스캐너는 뭐 역설계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그 비파괴 검사, 그 제품 개발 및 수치 해석 등 그 제품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3D 스캐너는 뭐 자동차나 그리고 항공 우주, 그 가전제품, 뭐 중공업, 의료, 뭐 제조, 뭐 석유가스, 발전, 교육 등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웨비나는 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이 3D 스캐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그러니까 휴대용 3D 스캐너 업계를 리딩하고 있는 크레오폼이 1년 만에 내놓은 혁신적인 그 3D 스캐너 제품이 그 산업 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레오폼의 김건아 부장님을 모시고 그 메트라 스캔 블랙이라는 제품이 왜 혁신적인지,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왜 메트라 스캔 3D 블랙이 답인지 조목조목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웨비나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경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웨비나를 함께 해주실 크레오폼의 김건아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뭐 제가 이제 방송 전에도 이제 혹여나 이제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주변 분들이 저하고 김건아 부장님하고 닮았다라는 얘기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분 나빠지지 마시라고 높아심에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건아 부장님, 간단하게 일단 먼저 자기 소개해 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오폼의 한국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김건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측정 계측기 쪽에 한 1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저희가 3D 스캐너 메트롤로지라고 하는 이쪽은 최근에 크레오폼에 제가 조인한 다음부터 이제 한동안 비즈니스를 한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했던 부분은 되게 시장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이 심한 어떤 이렇게 충분히 시장이 정착된 부분이었고요. 제가 크레오폼에 와서 보니까 이 메트롤로지 쪽은 이제 급성장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하루하루 매우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크레오폼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아까도 제가 이제 서두에 휴대용 3D 스캐너의 강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 작년 이맘때, 아니 작년 9월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핸디스캔 블랙이라고 그때만 해도 이제 상당히 혁신적인 그 제품을 출시한 게 솔직히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혁신적인 제품을 들고 나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1년 만에 또 혁신을 거듭한 제품들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이제 크레오폼이 한 4년 전부터 어떤 특정 모델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 작년에 드디어 올해 이번에 만들어지는 블랙 패밀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스캐너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고객의 어떤 스캐너 도입 방향을 갖다가 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모델인데, 아마 오늘 제가 비디오 내용 보시고 내용 설명드리게 되면 어떤 부분이 더 혁신적인지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산업 현장의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뭐 나름대로의 크레아폼의 전략인가요?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 크레아폼은 2002년에 저희가 창립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매년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20만 불, 하나로 한 2억 5천 정도를 갖고 3명에서 시작한 회사였는데 지금 굉장히 큰 회사가 됐죠. 지금 올해 나온 이 제품들은 매해 해를 거듭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끔 3D 스캐너의 포지셔닝을 움직였고 올해 드디어 이 메트라 스캔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저희가 출시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블랙 기어를 완성함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이제 그런 스캐너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3D 스캐너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것도 뭐 제가 3D 스캐너를 이제 구분하기로는 뭐 고정형도 있을 테고, 그 휴대형도 있을 테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레이저식, 광학식, 뭐 광대역 스캐너 여러 개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걸 같은데, 뭐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어떤 비용, 그리고 뭐 정확성, 그리고 휴대성 뭐 등등에 따라서 뭐 크레아폼은 요 그 3D 스캐너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예, 제가 간단히 PPT 한 장 준비했는데요. 네. PPT를 한번 간단히 보시죠. PPT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제너레이션과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저희가 보통 구분을 짓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시행했던 전통적인 그 설비 업체인 CMM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굉장히 정밀하고요. 대신에 이제 고단가를 갖고 있고 전문가가 프로그래밍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그 고성능을 갖고 설계적인 부분이나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문제를 갖다가 깊이 파헤칠 때 이런 장비를 많이 썼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이런 장비들이 실제로 필드에 들어가야 되고 많은 엔지니어들과 테크니션들도 다루게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많은 3천 이런 그 측정 장비 업체들이 휴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고정 타입의 스캐너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게 됐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고 정밀도는 조금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0년이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데이터의 흐름이 빨라지고 모든 데이터의 이송이 더 이상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 올라가게 됐고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3세대라고 하는 이 비접촉식 레이저 스캐너가 이제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성능이 아주 좋아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 한 4년 전부터 론칭한 신제품들은 이 정밀도까지 끌어올리고 가격도 좋고 사용성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실제로 1세대, 2세대를 이끌었던 밴더들 역시 그 제품을 갖다가 이제 더 사용성 좋게끔 변모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크레아폼은 어떤 시점에서 보면 3세대부터 이 시장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갖다가 바꿔내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3세대의 저기 이미지로 나와 있는 제품이 블랙 제품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메트라 저희 스캔 3D 패밀리의 대표적인 스캔. 아무튼 이번에 이게 새롭게 이제 출시된 메트라 스캔 이제 블랙 3세대 모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델이 혁신적이다. 뭐 사용 편의성부터 뭐 비용 그리고 뭐 정확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 현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기능의 혁신을 더했다라는 거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관련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좀 더 깊이 하나씩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네. Hello everyone, I'm really happy to be here with you today, virtually, to present the brand new Metroscan Black. And I'd like to start this off with a question. It's a question that we ask ourselves throughout the entire development of this new product. And it's a rather simple question.
what is a Metroscan 3D? So what does it represent for customers and for you? So when we asked the question around to the different departments, sales, CMS, R&D, and even to the customer that we talked to, we got pretty similar answers that were all revolving around the same ideas of premium scanner for large and complex part, best adapted for shop floor measurement, and this whole idea of portable measuring room. So all these really well describe the DNA of the Metroscan 3D product line. And for us, the next logical step in the journey of that product line is the Metroscan Black. So for the development, keeping in mind all the characteristics that make a Metroscan, we focused on three main axes: speed, accuracy and resolution, and versatility. So first, speed. So the new Metroscan Black has now a measurement rate of 1.8 million measurements per second. So this is almost 4 times the measurement rate of the Metroscan 750. And this is possible thanks to the not 11, but 15 blue laser crosses the Metroscan has now. It will also have the live meshing that was introduced last year with the HandyScan Black, and it will be possible to measure without having to wait for the system to warm up, something I'm going to describe a little bit later during the demonstration. So now, accuracy and resolution. So the new Metroscan Black has now an accuracy of 25 microns with 4 times the maximum resolution of the Metroscan 750. It will also be under the VDI VDE 2634 Part 3 standard, and something I'm pretty sure that you were all waiting for, it is now ISO 17025. But that's not all. We're also introducing a great new features for shop floor measurement that we call the dynamic environment compensation. Again, I'm going to describe this a little bit later during the demonstration. Finally, versatility. So the new Metroscan will obviously still have optional probing capabilities with the HandyProbe Next, but it will also have improved capabilities on shiny surfaces with the same large and extendable volume from the C-Track that we know. So all these are pretty nice, but I'm pretty sure that you'd like to see it in action. So we'll watch a short video I've made earlier to demonstrate all those great new features. So see you on the other side. So as you probably know, the new Metroscan is now faster than ever. With 1.8 million measurements per second, it is almost 4 times the speed of the already fast Metroscan 750, which is quite impressive. But for me, speed is much more than just the measurement rate of a device. You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whole process, so from the setup to the acquisition to the data processing at the end. And during this project, we try to address each of these steps. So first, the setup. The first thing you're going to do in a project is unpack everything and start making a connection. The first thing I want to show you here is the new connectors on the back of the C-Track. We have now latch connectors for quick and simple connection, but also secured connection. So now your cable won't disconnect as you're moving around with the C-Track. And we actually apply the same principle on the back of the controller. So once everything is plugged in, at this point, I should wait 15 to 20 minutes for the system to warm up. And this step is really important to make sure the C-Track gives accurate measurement. And over the years, we try to minimize the time you need to wait for the system to warm up. But what if we could skip the warm-up altogether? So let me introduce what we call the dynamic environment compensation. So this new feature is quite simple. By simply placing the calibration bar of the C-Track inside the measuring volume, you can actually skip the warm-up. So how it works in the software, so we have a new button on the right panel here called Environment Compensation. You just click on that button and it will pop up this window. So the software will guide you on where to place the bar inside the volume. Once it's inside the volume, it will turn green. It will analyze the bar for a few seconds and then it will close the window. So at this point, the C-Track is compensating by reading the known artifact that is the calibration bar. Another thing here is if you need to measure, let's say, this part here, and doing so, your body gets in the way of the bar, there's actually no problem with that. You can hide the bar
at any moment of the project. What's going to happen at this point is if I hide the bar, the C-track will keep the last reading of the bar as the reference, and then it will start tracking metrics such as temperature, C-track angle, and so on. And as soon as one of these metric changes, the software will actually tell you that something happened, and it will ask you to show the bar again, as simply as that. Another thing here is if you need to scan, let's say this part here, the bar is kind of in the way now. You can simply move the bar. There's no problem moving the bar around while you are measuring. You can even put it on the other side. There's no problem with that. So this is quite an amazing feature for me because you skip the warm-up altogether. So you're ready to measure as soon as everything is connected, which is really nice. But for me, it's much more than that. With this new feature, even after the warm-up, because the C-track is reading a known artifact, it will actually act as a watchdog while you're measuring. So if, let's say you open a big garage door in the winter, cold wind enters the room, the C-track will keep giving you accurate measurement because it is tracking this bar. So it's an amazing new feature. So at this point, I'm ready to detect the targets on my part. And if you have a big part like mine, and you want to access, let's say, the back here and the back on the other side, you will not be able to do that in one single setup. So at this point, you have two options. If you want to keep the maximum accuracy, you would do a photogrammetry using the MaxShot 3D and use that as your reference. The other option would be to do a volume extension with the C-track, what we call a leapfrog. And as you know, with most of the system on the market, a leapfrog is a painful, time-consuming process. Not so much with the C-track. It's quite simple to expand your volume. But we actually made it even easier now. So previously, what you would do is take your C-track, detect the first target, then move the C-track a little bit, add more targets, and so on each side of the part. And for good practices, you need a good overlap between your targets, which means that you need to do small steps as you go. So if you have a big part, it takes quite a few steps to acquire all the targets. So we said to ourselves, how can we make it even easier? So let's do a one step of volume extension. So we have what we call the automatic volume extension now. Again, it's a new button on the right panel here. If you simply click on that, this window will open, and now the C-track is actually detecting targets. So all you have to do at this point is take the C-track and move around your part, and the C-track will detect the target as you move around. So if you have a shop floor C-track stand, you can just roll around the part. If you don't have any like me, you can lift the C-track like I'm doing here. But make sure that you never lift the C-track by the cameras or the tube. Always use the tripod here. So once that's done, you click on the button again, and at this point the system will do a bundle adjustment, create a referential. It would also get rid of the phantom targets that could appear, especially on a reflective surface like that, so it makes sure that you have a good model at the end. So now I'm actually ready for the fun part, the scanning. So when we designed the new Metroscan, we started with the 11 crosses of the HandyScan Black, and we added 4 more for a total of 15 laser crosses and a staggering 1.8 million measurements per second, which is actually pretty fast, as you can see here. And here there's no magic, no demo trick, it's the real speed. And I'm actually using the default resolution of 1 millimeter. So here I didn't change that to 2 or 3 for a faster scan. It's the actual resolution I would use on a part like that. And as you can see, it's pretty fast. And obviously this new scanner is going to come with the live meshing, which was introduced with the HandyScan Black and GoScan Spark. Now, if you need to scan shiny surfaces like this, the Metroscan 750 was already pretty fast and pretty good at that. But now, with the new Metroscan Black, it's going to be even easier. So first, it's going to be faster. As you can see here, it's quite easy, but also you're going to get less noise on those surfaces here. So again, for fast and easy scan. So that's it for the live demo. So I'm going to run back to the studio and I'm going to show you a couple numbers on how this new Metroscan compares to the previous generation.
Wow, this is a fast scanner. So new lasers, new optics makes the scanner faster than ever. Like we said, 1.8 million measurements per second. But how does that translate when we compare to the Metroscan 750 on actual parts? So here we scan different parts with both scanners. Here we're going to look at the total time to usable mesh. So that means the acquisition time, time to scan, but also the processing time, so the stop scan, and for the Metroscan Black, the finalized step that you are all familiar with by now. So the first part is this casting that we scan at 0.5 millimeters, so that's around 6 million triangles. So it took 10 minutes and 24 seconds with the Metroscan 750, and with the Metroscan Black, only 6 minutes and 56 seconds. So that represents a 33% time saving on the scan of the casting here. So pretty impressive. So now let's take a look at the scan of this car hood, which we scanned at 1 millimeter, so that's about 3.5 million triangles. So with the Metroscan 750, it took 2 minutes and 25 seconds, and with the Metroscan Black, only 1 minute 12 seconds. So that's a 50% time saving on the scan of the hood there. So again, pretty impressive. Now, what about the resolution? So we already know that the maximum resolution of the Metroscan Black is 4 times what you could achieve with the Metroscan 750. So here, let's take a look at this small black injection part. Let's zoom in a little bit to see more of the details. So you can clearly see here that with the Metroscan Black, the surfaces are smoother, edges are sharper, and you can better see the writing on top as well, as it's more blurred with the Metroscan 750. Speaking of small details, let's look at this other injection part. This is about 10 centimeters long. You can clearly see that the overall result is much better with the Metroscan Black. Especially if you zoom in a little bit on the recycling logo on the left, you can clearly see the differences between both scanners. Again, much more detailed with the Metroscan Black. So now I told you during the demonstration that the new Metroscan Black will perform better on shiny surfaces. So let's take a look at the famous shiny Mac that we all scan during trade shows or other events. So here, even though we're able to scan most of it with the Metroscan 750, we're not able to get quite all of it, especially if you look at the writing on the right arm of the Mac. With the Metroscan Black, however, no problem, we're able to get all the surfaces. Now, in terms of accuracy, so we already know that the acceptance test of the new Metroscan is based on the VDI VDE 2634 Part 3 standard, which is actually the same standard that we use with the HandyScan Black. So now all our QC scanners are aligned with the same standard. And the accuracy under that standard is now 25 microns, so no more up to values that we had before. It is a maximum deviation value. It's pretty similar with the Handy Probe, but the difference here is that we moved away from the ASME B89 standard toward the ISO 10360-12 standard, which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that is more up-to-date and more aligned with the market and what the competition does as well. And here again, the accuracy is 25 microns. Something I told you already, now both the probing and the scanning are now ISO 17025. So not only have we worked really hard on the scanners, but we also worked on accessories. So I'm really happy to announce that we have a brand new C-Track shop floor stand. So the shop floor stand was already a really good accessory that all the customer could benefit from, but we've made it even better. So this new version have a bunch of new cool features. So first, it's going to be faster to set up. So with the new C-Track Quick Connect plate and a quick setup for the controller, you'll be able to go from the box to the stand, back in the box in no time, tool-free. We also improved the mobility, so this new version is 27% lighter than the previous generation, so great improvement here. It is also possible to remove the post from the stand now for easier transportation and shipping, and we also added bigger wheels for better mobility. In terms of system management now, there's a place to put the C-Track calibration bar directly on the post, and there's also a support plate for the Handy Probe and the Metroscan. So now if the customer needs to do something else than scan, instead of putting the scanner on a table where the cables can become trip hazard, there's a spot right on the stand. Speaking of cables, we have now cable management on the right side of the post there as well, and some extra storage. So now everything has its place on the C-Track stand.
Finally, the power. So we'll still have the optional self-power kit, but the difference here is that with the previous generation of the self-power kit, it was only used to keep the system warm while you were moving from one setup to the other. Now with this new version, you'll actually be able to scan while on the battery. So great improvement there as well. But it's not all. We are also introducing the Creaform portable workstation for the Metroscan 3D. So the same great benefits and features from the portable workstation of the HandyScan and GoScan that we launched last year, but adapted to the Metroscan 3D. Finally, to complete the QC offer, I'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VX Inspect, as with the new VX Element version, we are introducing big changes in the philosophy. So, as you already know, VX Inspect offer was separated depending on the device the users has. So either probing, scanning, or the full version, which is both probing and scanning. So this is going to change. Now we'll be focused more on the application of the customers. So we'll have VX Inspect and VX Inspect Elite. And the difference is that VX Inspect is a simple scan data inspection software that we actually streamline for root cause analysis on single parts. The Elite version is more of a complete inspection and dimensional analysis software for quality control professional. So basically what we've done is separated VX Inspect for quality assurance application and quality control application. So focusing more on the application rather than the device. With the added portability and mobility of the C-Track shop floor stand and the portable workstation, and obviously the new reference in quality control scanners, the Metroscan Black. 네, 영상을 보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요? 네, 작년에 핸디스캔 블랙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고 이번에 꽁꽁 숨겨둔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아, 예. 네. 작년에 저희가 그 핸디스캔 블랙을 처음 만들었을 때 실은 그 단순히 속도만 올라간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속도랑 정밀도 개선된 다음부터의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시장 조사를 거친 상태에서 항상 그 시대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 뉴 메트라스캔 블랙으로의 어떤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만 올린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딱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빠르기와 필요한 해상도 그리고 비디오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얹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디오를 보니까 이 제품이 구 모양이에요?
구 모양이고 예, 또 스캔 헤드가 한 손으로 막 들고 물론 여자분들도 들고 하실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가벼운 것 같은데 좀 약간 모양도 특이하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네. 저희 스캔헤드에 대한 어떤 말들이 좀 있어요. 네. 이 스캔헤드는 항상 이제 사람이 들 수 있게끔 가벼워야 되고 저희 메트라 스캔헤드는 전통적으로 1kg 초반대를 항상 유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1kg대가 항상 사람이 오래 들 수 있는 네. 어떤 그 무게이기도 하고요. 자, 모양이 보게 되면 약간 구 모양 형태로 생겼고 다양한 모양의 점들이 찍혀 있는 저희가 타겟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모양들이 형상을 갖추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스캐너의 기본적인 구동 원리랑 관계가 되는데 아주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9월에 이제 테크니컬 저희가 또 온라인 웹엑스가 있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저희 외부에 있는 트래커가 이 스캐너의 공간에 대한 위치를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9월에는 실제 제품을 통해서 데모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데모도 보고 아마 그때 저희가 이 제품을 어떻게 쓰시는 게 가장 활용성이 높을지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제 메트라 스캔 블랙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뭐 속도, 그리고 뭐 정확도와 해상도, 그리고 이제 활용성인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더 이제 쉽게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속도인데, 이 속도 약간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PPT 준비 내용이 있는데요. 보게 되면 비디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속도 자체를 저희가 180만 번의 메저먼트 스피드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기존 스캐너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의 방향은 이렇게 빠른 스캐너가 이런 환경에서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의사항이 있었고 그런 퀘스천 마크를 받는 상태에서 지난 3년 동안 이 정도 스피드를 유지해도 고객이 쓸 수 있을 만큼의 정밀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그 당시는 이런 게 다른 시장을 또 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레이트 자체를 기존 메트라 스캔 대비 4배를 올렸습니다. 빠른데 왜 더 빨라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테스트를 하던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는 전수검사에 대한 어떤 고객의 니즈가 항상 저희한테 들어오는 어떤 피드백이었어요. 당장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샘플 개수를 최대한 시키고 파트 개수가 많게 되면 이런 형태로 가는 시점에서 요 4배의 속도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스피드를 올린 부분은 PPT를 보시다시피 라이브 매싱이라는 기능과 그다음에 웜업 타임을 갖다가 줄였어요. 라이브 매싱은 기존 스캐너들이 스캔 작업을 하고 어떤 그 측정 결과물을 갖다가 어떤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 스캐너에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스캔하는 상태에서 라이브로 메시 자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프로세싱 시간을 줄였습니다. 뭐 비디오 보면 항상 그 친구가 얘기를 하죠. 단순히 스캔에 대한 스피드만 빨라진다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다. 스피드를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이 결과물에 대한 프로세싱 처리도 줄여야 되는 거를 라이브 매싱으로 줄였고 장비를 켜고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데 특정 고객은 정밀도보다는 이 스캔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특히 역설계 엔지니어가 그런데 그 역설계 엔지니어들은 이 웜업 타임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저희가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실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웜업 타임 자체는 이제 확연히 이제 줄어든 거고 그 라이브 매싱 쪽에도 여지가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더 줄어들 여지가? 지금 저희가 라이브 매싱을 구현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라이브 매싱 이후부터는 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PC에 자기가 쓸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데이터 양에 일단 비례해서 시간이 증가하는데 당연히 PC가 좋아지면 이제 빨라지겠죠.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PC가 개선해야 되는 성능 외에는 이제 거의 최적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이어서 이 다음에 볼 특징이 그러니까 정확도, 이제 해상도인데요. 이 역시도 이제 메트라 스캔 블랙의 혁신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인 거죠. 혁신성도 감해가 되지만 일단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밀도에 대한 부분은 25미크론 정도입니다. 저희가 블루 레이저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밀한 부분까지 정확도가 올라갔고
이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실은 해상도와 직결됩니다. 해상도의 직결은 보통 저희가 측정 엔지니어나 쓰시는 고급 엔지니어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 반복성에 특히나 어떤 재현성, 반복성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 그러면 같은 파트를 여러 번 측정해도 그 측정에 대한 교합값의 변화가 이제 적게 됩니다. 네. 저희가 관리 공차가 대부분 한 100미크론 이내에 있는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정밀도, 정확도를 갖다가 또는 해상도를 유지하게 되면 측정에 대한 편차가 장비에서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어떤 업체들이 자신들에 맞는 스탠다드에 맞춰서 항상 이런 정확도와 어떤 해상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장비에 대한 모든 어떤 그 편차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크레아폼은 모든 그 제품과 양산 라인 쪽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를 ISO 17025라고 하는 저희가 국제적으로 되게 유명한 이 스탠다드에 맞춰서 모두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 정확도 그 다음에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사용자가 공식 인증된 즉 장비별로 별로 따져볼 필요 없이 요 스탠다드에 입각하면 같은 어떤 성능을 갖는다라고 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가한 부분은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컴펜세이션인데 비디오에서는 단순히 웜업 타임을 줄이는 용도로 나왔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비접촉식 레이저 스캐너들 이제 2세대부터 시작해서 3세대까지 올 때까지 레이저 스캐너와 광학 스캐너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캐너들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온도입니다, 실은. 온도가 바뀌게 되면 이 전자장비를 탑재한 이런 광학 장비나 카메라, 센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약간의 측정 값들이 특성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캘리브레이션을 시행하거나 또는 장비 자체를 온도 변화가 없는 챔버 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스캐너에 대한 니즈가 샤플로, 즉 현장 쪽으로 많이 옮겼다고 말씀드렸죠. 전수검사도 해야 되고 또는 전수검사에 입각한 샘플 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정밀도 스탠다드를 온도 변화를 갖다 센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보정할 수 있는 즉 장비를 켜고 캘을 한번 시행한 후 이 기능을 켜둔 상태에서 특정한 어떤 스탠다드를 갖다가 그 저희 트래커 안에 세워두게 되면 온도가 바뀌어도 자체 보정하는 이런 기능이 들어간 이 상태에서도 정밀도나 이런 스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5미크론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부의 이제 해상도가 이제 혁신적인 기능을 더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의 이제 CMM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 정도의 뭐 레벨까지 올라간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존 전통적인 1세대의 CMM은 실은 그 정도의 정밀도는 대체 불가합니다. CMM들은 수십 미크론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수십 미크론을 통해서 그 개발품이나 설계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문제에 대한 깊은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저희가 제조하는 라인 쪽에서 엔진이나 미션 같은 그런 정밀 부품을 빼고는 실은 관리 공차,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정밀도 자체가 100미크론 밑을 상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의 사용 자체가 다르고 과거에 저희가 그 엔진이나 실린더가 훨씬 중요해서 CMM 전용으로 측정을 하고 프레임은 경험과 자신들의 노하우로 개선을 했다고 보면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차나 대체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엔진 자체가 많이 없어지게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저희 그 자동차 OEM,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경쟁성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고객의 편의성에 맞춘 디자인과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굉장히 팬시한 어떤 그런 특성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스캐너를 갖다가 과거 경험에서 스캐너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특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니즈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속도 그리고 뭐 정확도와 이제 해상도를 살펴봤는데 다음이 이제 활용성이에요. 메트라스캔 블랙의 이 활용성도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활용성, 뭐 다재다능성 이런 단어는 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한 서양에 있는 이런 벤더들은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스캐너들의 제가 아까 세대별로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네. 예, 그런 스캐너들이 실은 자신의 태생의 어떤 그 만들어진 원리를 갖고 동작을 하다 보니까 각각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캐너를 쓰면 이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고 대신에 특징은 좋죠. 또 저런 광학식 스캐너를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또 저런 부분이 안 좋고 이 다재다능성이라고 하는 이 비접촉식 메트라 스캔은 4년 전에 나올 때 그리고 지금은 더 확장된 기능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각각의 어떤 스캐너들의 제약상을 갖다가 수렴할 수 있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췄기 때문에 다재다능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은 반짝이는 부분이나 검은 부분을 갖다가 특정 어떤 처리하지 않고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과거도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강해졌다. 네. 예,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부분을? 기존의 다른 스캐너들은 네. 광학식 스캐너라고 하는 부분은 반짝이는 표면 자체에 스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포제를 갖다가 뿌려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도포제가 이제 사람 몸에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은 환경 챔버를 꾸미고 시스템을 꾸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제약이 좀 있었고요.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더 이제 진화하는 쪽으로 도포제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더 진화하기 시작했고요. 네. 예, 그런 부분과 저희는 경쟁하기 위해서 더 빠르고 더 좋게 이제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이제 볼륨을 갖다 확장하는 기능인데 비디오 영상에 보면 갑자기 처음에 시작하는데 왜 커넥터를 보여줄까 이런 얘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쓰던 트래커의 뒤쪽의 커넥터는 꼽힌 상태에서 그냥 놔둬라 하는 의미에서 빠질 수도 있게끔 설계가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트래커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볼 수 있게끔 편의성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실시간으로 움직였을 때 공간을 인지하게 바꿨기 때문에 들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래치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락킹하는 구조로 커넥터를 바꿨다라는 실은 어떤 그런 철학적인 측면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비디오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특징은 그 스캔뿐만 아니라 접촉식 무선 프로브를 통해서 스캐너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이 기존 스캐너, 저희 메트라 스캔 같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속도 그리고 이제 정확성이나 이제 해상도 그리고 이제 활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요 메트라 스캔 블랙 어떤 분들한테 적합한 솔루션인가요? 그러면? 예. 프레젠테이션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은 했지만 일단은 과거에 이 메트라 스캔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계자나 그 다음에 어떤 그 품질을 갖다가 검증하는 품질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퀄리티 컨트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각한 부분이었다고 치면 새로운 이 스피드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쓰시던 이제 퀄리티 컨트롤하는 전문가들, 즉 품질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할 거고 테스트하는 스펙을 어떻게 세울 건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설계 디자인이나 이제 외형적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동성과 다양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더 빠른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이 스캔하는 데 시간이 들어서 디자인에 시간을 뺏기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라는 뜻은 양산 품질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즉 어떻게 보면 전수검사에 거의 가까운 라인 쪽에 입각한, 즉 라인에서 온도 환경도 많이 바뀌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측정하는 분들도 이제 쓸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어쨌든 20분까지는 요 PPT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또 해주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시청자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하려면 기존에 뭐 나왔던 제품들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 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나와 있던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일단 속도와 해상도를 개선했고요. 사용성적인 측면과 그 품질을 갖다가 저희 정밀도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그 외부 환경 요인을 갖다 감쇄할 수 있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다이나믹 레퍼런싱이라고 하는 진동에 대한 보정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에 대한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컴펜세이션 기능이 추가됐고 그 부분에 저희가 액세서리들이 추가가 됐어요. 이 액세서리 추가는 단순히 어떤 기능에 대한 향상성뿐만 아니라 이 사용에 대한 부분의 방법론을 갖다 바꿨습니다. 즉 저희가 새로 만든 이런 그 옵션 샤플러 스탠드 같은 경우는 무선 파워킷을 지원하고 네. 그로 인해서 사용자는 이제 유선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품 위주의 어떤 분리군에서 사용자 입장에 맞춰서 옵션 자체를 분리했기 때문에 이 VX 인스펙트를 쓰는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의 부담이 없어지셨습니다. 네, 네. VX 인스펙트까지 다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쭉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뭐 크레아폼 아까 이제 3D 스캐너 쪽에 휴대용 3D 스캐너의 이제 리딩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미텍 코리아 아미텍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있잖아요. 예. 저도 알기로는 뭐 계측 혹은 뭐 측정 쪽에 뭐 수익성보다는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크레아폼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보시죠. 크레아폼이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할 때 항상 아메텍이라는 모기업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유는 크레아폼이 왜 매해 신제품을 만들까? 그리고 왜 신제품을 만들 때 좀 더 좋게, 좀 더 좋게 이런 부분이 왜 계속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제품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제는 시장을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냐? 계속 이렇게 선도하는 이유는 이 모기업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레아폼이라고 하는 회사는 저희가 2002년에 퀘벡에서 시작을 했고 아메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저희가 인수합병을 되게 되면서 하나의 어떤 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크레아폼은 아메텍의 울트라 프리시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사업부에 속해 있고요. 그 안에 하나의 BU라고 비즈니스 유닛으로 속해 있습니다. 크레아폼은 인더스트리 4.0에 맞춰서 항상 모든 전략을 세우고 있고 아메텍의 정책 하에서 크레아폼은 항상 시간 대비 효율성을 올리는 이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메텍의 정책은 굉장히 좀 단조롭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갖다가 저희가 어콰이어 하고요. 이 어콰이어 한 다음에 그 코어 비즈니스를 갖다가 키워가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개발을 갖다가 하는 업체입니다. 즉 특정 업체들은 다른 업체들은 1등 기업을 M&A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메텍은 가능성 있는 기업을 항상 흡수하고 제품 개발과 시장 확장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넓히는 구조의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크레아폼과 딱 맞아 떨어지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끝나신 거죠? 네. 지금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 화면으로 좀 전환 좀 해주실까요? 질문이 이쪽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로 이제 올라온 질문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형 블랙 모델과 메트라스캔 블랙 모델 간의 초당 취득 가능한 포인트 차이는 얼마인가요? 이거 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핸디스캔 블랙 같은 경우에는 11개 레이저 빔을 갖고 메트라스캔은 15개의 빔을 갖습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40% 차이가 나기 때문에 40% 정도로 보고요. 네. 아까 180만 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한 그래도 50만 번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샤플러 스탠드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예, 김태식님이 질문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예. 샤플러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샤플러 스탠드랑 컨셉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기존 거는 사용을 하다가 장비를 세팅을 옮기거나 또는 장비를 갖다 잠깐 웜업을 미리 시킬 때 배터리를 썼는데 지금 나온 샤플러 스탠드는 그 배터리가 저희가 플러그 형태로 교환이 가능해서 여분의 배터리를 충전해 놓게 되면 계속 쓸 수가 있고요. 네네. 한 2~3시간씩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모트가 가능해졌고 네. 이제 이동성을 갖다 강요하기 위해서
그 바퀴를 크게 하고 트래커에 대한 헤드를 갖다 조정이 가능해졌어요. 네네. 그리고 그 안에 선반을 갖다가 저희 스캐너가 정말 딱 올라갈 수 있도록 다 구성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메트라 스캔은 지금은 이 샤플러 스탠드에 얹고 끌고 다니면서 하나의 세트로 측정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용범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항공기 부품 등은 아주 정밀한 부품일 것인데 0.025 공차로 이 공차를 측정하기에는 정밀도가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 더 좋은 정밀도를 가지는 스캐너 개발을 진행 중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제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도 똑같습니다. 핵심 엔진이나 이 터빈 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공차를 갖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접촉식 레이저 스캐너나 외부에서 보는 스캐너로는 한계가 있어요. 네네. 기술의 개발이 어디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나 사용 빈도가 더 커지게 되면 크레아폼 아메텍은 계속 비즈니스를 열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입장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CMM으로 그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 비접촉식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한계가 있을 거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이런 부분으로 시장에 더 많이 쓰는 쪽으로 개발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제품이 적용된 사례 및 우수 사례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직 저희가 신제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이상균님께서 또 이제 지그 제작의 정밀한 설계 공정에 적용할 때 이제 유용해 보이는데 그 도입 시 ROI 회수 기간, 그러니까 뭐 핸디스캔 그 블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ROI 도입 회수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마 핸드스킨 블랙도 블랙인데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 메트라 스캔 750 이전 세대의 750.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ROI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정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자동화 같은 어떤 그 고객과의 미팅을 갖고 포럼을 가지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공정 개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예 측정을 못하던 부분에서 측정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불량률을 갖다가 100번에 한 번 발생해도 라인 전체가 쓴다든가 라인이 움직이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고요. 저희가 그 적절한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에어로스페이스 쪽, 즉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정밀 부품 같은 경우에 그 정밀 부품에 대한 그 편차 자체를 그 자리에서 수행을 하고 그 값을 다시 CNC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스캐너와 어떤 그 만드는 장비, 가공 장비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개선된 사례를 보게 되면 과거에 한 100개 중에 한 80% 정도는 저희가 항상 문제가 생겼던 그 캐스팅 장비를, 로우 캐스팅 장비를 갖다 먼저 해서 첫 번째 파트를 찍고 저희가 오프셋 발생한 부분을 CNC에 넣어서 그런 부분 개선을 거의 1%까지 줄인 걸, 1% 언더로 줄인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쓰지 못해서 그렇고 반영하지 않아서 그렇지, 반영을 실제 하고 측정 안 하던 걸 측정하게 되면 그 ROI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례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스캐너만 도입하면 되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현재 이 메트라 스캔은 결국 그 테크니션들이, QC 매니저들이 스캔을 통해서 하시게 될 거라 문제가 없지만 자동화 쪽은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9월 세션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얘기 나누시죠. 최정식님,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 이게 스캔 속도 및 정확도가 향상된 내용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한 결과물의 정도를 스펙, 어떤 도면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 또한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빠르게 스캔 결과물을 분석할 수 있는 진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인스펙션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VX 인스펙트를 저희가 엘리트랑 기본 모델로 나눴어요. 이 나눈 목적은 그 사용자에 맞는 기능까지만 제공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측정을 빨리 맞추고 그 결과를 올려서 기존에 있는 캐드 도면과 매칭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의, 엔지니어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의 판단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주 용량이 크거나
너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은 어떤 바틀렉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네. 예,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련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퀀스로 짠다든가 매크로로 네. 또는 어떤 그 특정 셋업을 갖다 세이브해서 전문가가 개입이 되고 많이 아시는 분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보면 볼수록 속도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PC가 좋아지면 프로세싱은 당연히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컴퓨터 사용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메트라스캔 블랙이 컴퓨터와 좀 관계가 긴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속도 보장이 되는지 예. 저희가 메트라스캔 블랙, 핸드스캔 블랙 계열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G5 이제 제가 특정 업체 H 업체 G5 EI 모델에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라이브 매싱이라고 하는 기능은 굉장히 많은 캐시와 그래픽 램이 있는 DDR 램을 필요하기 때문에 GDDR 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H 업체가 더 높은 어떤 그레이드의 노트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양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최소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님께서 역설계 작업 시 동적 보상 및 라이브 매싱 등을 통해서 기존 대비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짧게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거는 아까 저희가 리얼 케이스 한번 보셨죠? 예, 리얼 케이스에서 한 저희가 0.5 정도 해상도를 갖고 그 폴리모네건 개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파트 자체가 커지게 되면 한 30% 정도까지 저희가 속도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파트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거나 또는 그 해상도가 낮지 않은, 그러니까 해상도가 적당한 상태에서는 거의 50%까지 프로세싱 처리가 줄었습니다. 물론 기준은 저희 쪽에 이전에 있던 스캐너 단계에서 보시면 되고요. 역설계나 특히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많이 높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자동차나 비행기, 헬기 정도 하시는 거 아니고서는 굉장히 많이 줄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이제 IT 쪽을 사용하다 보니 뭐 보안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구비사항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쭤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3D 스캔은 스토리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지는 않을까요?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도 사스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뭐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실은 저희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런 숙제 때문에 플랫폼 벤더와 인스펙션에 대한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저희 쪽 숙제를 오히려 얘기하시네요. 또는 방향성에 대해서 클라우드로 모든 데이터를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현재 기술로는 많이 구현이 됐는데 보안이 제일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질문과 상충되죠. 특히 대기업들은 보안 때문에 그렇게 쉽게 데이터를 끌어올리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오프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만들고 컴퓨터에 대한 부담은 저희 성능이 올라가는 만큼 그리고 저희 스캐너는 USB 3.0, 3.1 커넥션을 쓰는데 이 데이터 스루풋이 채울 수 있을 만큼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커지고 램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아마 같이 PC가 좋아지면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일용님은 속도가 빠르게 되면 기존 대비 정확도나 오차의 차이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스펙은 더 좋아져서 정확도는 더 올라갔고요. 오차는 이미 ISO 스탠다드에 입각한 오차 내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꼭 컨설팅을 받고 엔지니어 소개를 받은 상태에서 환경 구축에 대해서 배우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 쓰는 상태에서 나오는 오차는 계속 잘못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원규님께서 이게 블랙 계열의 최상위 제품군인 거죠? 이번 나온 제품이? 저희가 좀 이제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핸디 블랙과 메트라 블랙은 실은 저희가 정확도 부분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혹시 나올 제품이 있냐? 저희가 있지만 그 제품은 또 메트라 블랙과 같냐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달라요. 사용처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최상위 제품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일 위쪽에 있는 하이엔드 저희가 프리미엄 모델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긴 한데 김문희님이
크레아폼의 스캐너 장비 중에 무선 방식의 연결은 없나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예. 네. 저희가 무선 방식을 채택한 스캐너들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예, 아예 UI 인터페이스로 옮기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 있고, 네. 무선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 프로포스를 떨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의 속도가 많아지고, 메트라 스캔 블랙은 데이터 어퀴지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스캔 영역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됐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 실은 무선에 간다는 거는 네. 데이터에 대한 속도를 갖다 줄이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현재 나와 있는 무선 기술로는 아마 USB 3.1 그 이상을 갖다 대체하기에는 네. 아직은 한계가 좀 있어서 한계가 좀 있다. 예, 크레아폼은 아마 데이터 양을 더 끌어올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선만큼은 아마 당분간 유지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트래커하고 이제 스캐너의 최대 거리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 스캐너의 그 측정하고자 하는 장비,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체와의 거리, 측정 거리.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 저희가 그 트래커가 물체와 떨어져야 되는 그 거리가 있고요. 네. 2에서 2.5m 되고 그리고 그 스캔 가능한 공간 영역 내에서 한 1.5에서 2m 정도 되는데 토탈 저희가 한 3에서 3.5m.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 정밀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있는 아마 데이터 시트나 나중에 저희가 문의를 주시면 그런 부분은 좀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상당한 그 질문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질문은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 예, 크레아폼 측에서 뭐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메일을 드리거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크레아폼의 김건하 부장님을 모시고 진짜 혁신적인 제품이죠. 예, 메트라 스캔 블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예, 뭐 속도, 정확성, 그리고 뭐 다양성,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해상도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는데, 예, 뭐 9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월달에 이제 이 제품들을 직접 보고 이제 시연도 맞습니다.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도 저희가 매니팩처링 TV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가 예, 현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예, 앞으로 매니팩처링 TV는 더 나은 주제,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건하 부장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